앞으로 이제 10년 정도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해 드린다는 거는 안정성이라는 측면도 고려했고 수익성이라는 측면도 고려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만한 ETF는 또 책 말미에 또 유망 ETF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실어 주셨는데 또 최근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위드 코로나잖아요. 우리가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무슨 재택 치료 얘기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나오고 있고 뭐 전반적으로 다 글로벌 시장이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일상생활에 그런 투자하는 그 ETF에 대해서 좀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 그 어떤 섹터에 투자하는 거고 또 이제 상품 구성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투자는 특별하게 할 필요도 없고 너무 어렵게 할 필요도 없는데 제가 가끔 보면 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앞으로 좀 수익률을 높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상품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 같아요. 주식을 선택하실 때도 그렇고 ETF도 그렇고 일단 좀 어렵고 생소해야 나중에 봤을 때 뭔가 돼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아마 조금 드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익숙한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이런 사물들 있잖아요. 이런 게 사실 투자 대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일상생활에서 이 투자의 기회를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좀 유망 ETF를 좀 선정을 했죠. 특히 선정을 할 때는 우리 일상에서 친숙한 기업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직장인을 예로 들게요.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하면 결국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스타벅스 가가지고 우리가 따뜻한 아메리카노 같은 것들 한 잔씩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사무실로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실제적으로 사무실에 들어가서 가장 앉아서 하는 첫 번째가 컴퓨터를 켜는 거잖아요. 근데 컴퓨터를 켜면 보통 가장 우리가 처음 접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가 켜지고 또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려고 하다 보면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거를 쓸 수밖에 없고 또 뭐 PDF 같은 것들을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전환하려고 할 때 보면 대부분 또 미국 기업들의 제품들을 대부분 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안 하고 이제 하다 보면 잘 몰라요. 이게 미국 기업인지 자체도 없고 그냥 한국 기업처럼 되게 친숙하게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제가 ESG ETF. ESG요? 네. 물론 이제 ESG가 이제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이 가능한 이제 기업에 투자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책임에 이제 공감하는 어떤 사회적인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좀 투자에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할 때 개인 투자자들도 있지만 보통 기관 투자자들도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ESG 등급이 높은 기업들을 위주로 투자 자금을 더 집행하는 경향들이 더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이 ESG ETF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 ESG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사실 제가 일상에서 친숙한 기업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ESG ETF를 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티커는 ESGV예요. ESGV. 예. 말 그대로 미국의 ESG 등급이 높은 기업들에만 투자를 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들을 보면 우리 일상에서 친숙한 기업들도 있고 우리가 보통 성장주, 가치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가치주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느낌이 들고 성장주는 아직 뭐 뚜렷한 어떤 이 지표로서 확인되는 어떤 매출이나 수익성이 없더라도 성장성만 놓고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위험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ESG ETF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가치주 성향이 높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ESG ETF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서 플러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피해라고 느껴졌던 대표적인 산업들, 뭐 여행이 될 수 있고 레저, 엔터테인먼트 같은 것들. 그래서 사실 여기에 특화된 ETF에 투자하는 것들도 앞으로 한 10년을 놓고 봤을 때도 유효한 투자인 하나의 방법이 될 걸로 좀 봐요. 그래서 저는 ESG 이후에 뭐 여행, 이건 티커는 어웨이예요. AWAY, 어웨이. 예, 어웨이.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여행에 투자하는 그 네. ETF MG의 트래블 테크 ETF라는 ETF 상품명을 갖고 있는 티커 어웨이. 이것도 이제 여행의 상품 하나의 ETF 상품이 될 것 같고, 또 이 PEJ라는 티커를 갖고 있는 ETF가 있어요. PEJ. 이건 뭔가요? 이거는 레저와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ETF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을 염두에 두고 투자할 때는 ESG와 여행, 그리고 레저와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ETF가 다 상장되어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티커, ESGV, 그리고 이제 OA, 그리고 이제 PEJ라는 티커를 알아두신다고 하면 좀 어떤 유망한 투자 ETF를 선택하는데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듣고 보니까 ESGV 이건 티커 진짜 잘 지었네요. 그렇죠. 여기가 아마 이게 최초로 출시를 네, 하다 네. 보니까 맞아요. 좋은 그런 티커명을 확보하지 않았나 네네.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 일상생활에 투자할 만한 그런 ETF 말씀해 주셨는데 또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제 10년 정도를 본다라고 한다면 또 유망한 그런 ETF에 또 투자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또 그리고 이게 장점인 게 뭐냐면은 사실 개별 종목은 뭐 말이 뭐 장기 투자라 그러고 뭐 10년 투자한다라고 하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이 죽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 승자 논리에 의해서 계속해서 좋은 기업들이 편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10년 정도 두고 볼 만한 그런 좋은 투자처일 것 같은데, 앞서서도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그거와 함께 볼 만한 그런 또 네. 유망 ETF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겹치는 ETF가 좀 있죠. 왜냐하면 미래 산업이라고 하면 전기차도 하나의 분야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우주항공도 하나의 우주항공. 분야가 네.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실은 뭐 미래 산업 하면 모든 산업의 전반적인 인프라 측면에서 깔리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이제 차세대 인터넷과 관련된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 책에도 11가지 유망 ETF를 리스트로 정리를 해놨고, 또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서도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건데, 제가 그 대표성을 갖고 이렇게 얘기해 드린다는 거는 안정성이라는 측면도 고려했고 수익성이라는 측면도 고려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만한 ETF는 사실 차세대 인터넷과 관련된 ETF가 가장 먼저 떠올랐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크 자산운용. 예, 아크 인베스트먼트. 가장 많이 들으셨을 네네. 거예요. 네. 돈나무 언니가 운용하는 아크 자산운용이 출시한 상품이고요. 이거는 티커가 아크 그리고 W가 붙어요. 그 W. 예. 그래서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 ETF 티커는 ARKW. 이게 차세대 인터넷에 투자하는 ETF인데, 이거를 구성하고 있는 섹터 비중을 보면 당연히 인터넷 서비스 비중이 23%로 가장 높고요. 그리고 나서는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 한 10% 정도 되고, 또 재밌는 거는 사실 이제 이 테슬라가 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전기차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제조업체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전기차 제조기업들의 비중도 한 10% 정도 돼요. 예, 예. 근데 이제 사실 뭐 전반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물리적인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비중들이 대부분 많았지만 지금은 사실은 물리적인 인프라와 관련된 분야보다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업들 비중이 전반적으로 다 높아요. 그래서 차세대 인터넷,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전기차, 당연히 이거는 뭐 제조업체들 비중이 조금 더 높겠지만,
근데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 섹터 비중을 보면 소프트웨어 쪽이 좀 비중이 높죠.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은 기업들. 대부분 다 들어가죠.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차세대 인터넷 ETF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전기차 ETF, 이거는 DRIV라고 해서 글로벌 X라는 자산운용사에서 출시한 상품이라는 거 얘기를 좀 드렸었고, 그리고 우주항공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빠르게 우리 일상으로 스며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1년 지금 현재 이제 상장되진 않았지만 뭐 스페이스 X 같은 기업들 실질적으로 이제 민간인을 태우고 우주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여행 비용이 비싸서 일반인들이 좀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이 비용이 떨어지는 속도도 빨라질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반 대중들이 지금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항공과 관련된 ETF도 유망할 걸로 좀 봐요. 그래서 아이세어스에서 이 US, 이 미국 기업과 관련된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만 모은 상품이 있어요. 티커가 ITA예요. ITA. 네. 그래서 우주항공과 관련된 ETF를 찾으신다고 하면 ITA라는 티커를 가진 ETF를 좀 찾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전기차는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만화를 봤을 때 소품으로 등장하는, 정말 언제쯤 저런 것들이 일상이 될까 이렇게 뜬구름 잡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이게 벌써 현실화 돼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주항공 같은 걸 예로 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일상으로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것들도 같이 좀 병행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상에 투자하는 거, 또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거,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ETF 11개를 선택을 했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아시다시피 산업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뭐 특정 기업에 뭐 집중된 것도 아니어서 그 승자 논리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제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렇죠. 또 이제 퇴출되는 기업이 나가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정말 좀 직장인 투자자라든지 시간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정말 좀 투자를 하면 좋은 ETF 같습니다. 그럼 그 달란트 투자를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기 진행을 맡아주시는 우리 진행자님도 그렇고 다들 이제 각자 꿈꾸는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목표를 좀 더 빨리 이루고 싶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ETF를 통해서 좀 단축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쓸 때도 최대한 좀 쉽게 쓰려고 좀 노력을 했고, 아마 여러분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꿈을 조금 더 이른 시간에 달성할 수 있게 하나의 어떤 수단이 되고자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좀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예전에 우리가 학창 시절 때 정석을 공부했었잖아요. 이 정석이라는 책의 어떤 성격 자체가 기본서, 정말 꼭 봐야 되는 그런 책인 것처럼 ETF의 이해부터 실전 활용까지 세세하게 다 한 권의 책으로 좀 압축해서 이렇게 만든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꿈을 빨리 달성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런 노력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의외로 빨리 여러분들이 꿈꾸는 목표로 달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문낭중 팀장님 모셔서 이제 ETF에 관련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투자 유망 ETF,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ETF에 투자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 등을 알아봤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책에 담겨진 그런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말미에 일상생활로 돌아간다면 과연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 10년 내다봤을 때 어떤 산업이 유망하고 또 어떤 ETF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들을 또 방송 부분에서는 또 일부분만 말씀드리고, 그렇죠. 네. 또 구체적으로 더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또 작성하신 저술하신 그런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문낭중 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